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용어들이라든지 개념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가 뭔지, 교류가 뭔지, 맹류가 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직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은 전류다. 그래서 이 직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 이것을 조금 이렇게 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X축을 우리가 시간축 T 이렇게 Y축을 그 전류 이렇게 I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직류는 이렇게 그 다이렉트 커런트잖아요. 쭉 일정 DC라고 이야기를 하죠. DC 다이렉트 커런트 DC.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크기하고 방향이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전류, 그죠?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직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류. 그 다음에 교류, alternated current, 그죠?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AC, DC하고 상대적인 AC라고 이야기를 하죠. AC. 그래서 그 AC는 앞에 있는 직류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좀 밑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인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전류라고 한다면 크기가 그죠? 크기가 지금 보시면 이 크기가 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정상에서 쭉 내려가죠, 그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주기를 형성하는 그런 전류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그죠?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그런 어떤 전류를 우리는 교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류. AC. 그죠? 교류. 마지막으로 맹류라는 것은 몇 박 뛰는 거죠. 몇 박처럼 pulsated current. 시간에 따라 크기는 변하는데 방향은 변하지 않는 전류다. 또한 교류를 다이오드를 이용을 하면 정류회로로 이렇게 이러한 맹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전파 정류, 반파 정류 그런 어떤 파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시간에 따라 크기는 이런 식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런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전파 정류라고 하거든요. 전파
정류, 전파 정류라고 해요. 전파 정류. 반파 정류도 있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비교되어서 반만 그죠? 정류되는 반파 정류. 반파 정류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갖다가 그대로 그다음에 요런 식 요렇게 하는 것을 반파 정류라는데, 요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맹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맹류. PC. Pulsated current, PC. 맹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파가 이렇게 크기는 변하지만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마이너스로 안 들어가는 거죠. 전파 정류, 이렇게 반파 정류 이렇게 되는 이런 직류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쭉 이렇게 일정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이번에는 주파수와 주기. 여러분들 뭐 주파수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는 우리가 프리퀀시라고 하죠. 1초당 반복되는 신호의 횟수, 몇 번 반복되느냐. 1초당 한 번 반복되면 1Hz, 100번 반복되면 100Hz. 그래서 우리는 이 주파수의 단위를 우리는 이 주파수의 단위를 우리는 헤르츠라고 하잖아요. 헤르츠. 그와 비교돼서 주기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신호 중 한 신호의 어떤 시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T라고 해요. T. 주기는 T라고 하는데, T하고 주기하고 주파수의 어떤 관계는, T는 F분의 1이에요. 반비례 역수의 어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F는 주파수 프리퀀시 F는 T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함수 ft는 a sin 오메가 t 플러스 시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연파예요. 정연 어떤 신호인데, 그 신호의 a라는 것은 진폭이에요. 진폭. 보통 진폭을 a라고 해요. 진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t, 그죠? 이 오메가 t, 이 오메가는 각주파수예요. 각주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시타는 위상이죠. 위상. 그래서 요 우리 오메가를 2파이F라고 하거든요. 오메가를 2파이F라고 하는데, 우리가 F는 T분의 1이니까 T분의 2파이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C는 우리가 강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속이라고 이야기하고, 3 곱하기 10의 8승, 그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굉장히 빠른 속도죠. 빛의 속도, 강속. 그 다음에 여기에 람다라는 어떤 이게 이제 파장이에요. 파장. 람다는 파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호가 이렇게 사인파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인파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그려보면 파장은 뭐냐면 일단 먼저 주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요 시점하고 여기가 이제 끝나는 점부터 시작하는 요까지의 우리 어떤 그죠? 요걸 주기라고 해요. t. 이 시간의 어떤 그 함수겠죠. 그러면 파장은 뭐냐면 파장은 이 부분, 그죠? 요 최고 높은 부분 또는 뭐 여기 지금 이쪽에는 안 나오는데 최고 낮은 부분, 높은 부분하고 낮은 부분 사이의 어떤 거리, 요게 파장이에요. 파장, 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그 뭐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뭐 기준 주파수다 하면 만약에 이거보다 그 높은 주파수, 만약에 높은 주파수가 되려면 잠깐만요. 높은 주파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런 식으로. 자, 주기는 지금 만약에 이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초록색 그죠? 초록색 이 신호보다는 이 보라색 신호가 어때요? 더 높겠죠? 더 높은 주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주기를 한다면 이건 한 번 반복됐는데 이건 두 번 반복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가 이게 그 주파수가 더 높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장은 아무래도 높은 주파수가 파장이 더 짧겠죠. 낮은 주파수보다. 그죠? 이 파장이 다시라 여기 조금 잠깐만요. 파장을 이 파장보다는 이 파장이 훨씬 그 주파수가 낮은 게 파장이 더 크고 주파수가 높은 게 파장이 더 짧다.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 해석, 전압이나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아까 직류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그 다음에 가도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가도 응답, 그렇죠?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경우, 우리가 스텝 함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예를 들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정연파 해석, 일반적으로 가도 현상이 소멸된 후에 정상 상태의 단일 주파수를 갖는 교류 전류 및 신호를 해석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주파수 해석은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어떤 뭐 좀 시간에 따라 불규칙한 어떤 그런 어떤 회로인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류 해석은 만약에
어떤 이런 어떤 그 회로가 있다. 회로가 있는데, 그죠? 회로가 있는데, 여기가 입력이고, 입력 회로고, 여기가 이제 어떤 그 출력이다. 출력척이다. 이렇게 봤을 때, D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호가 직류로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에서도 직류가 이렇게 큰 어떤 변화 없이 약간의 어떤 그 조금 이렇게 감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쇄는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직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도 해석은 이런 스텝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로어에서 우리가 그죠? 0V에서 5V로 이렇게 탁 변한다. 이런 변환 신호. 그리고 뭐 우리가 스텝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출력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도 상태를 이런 어떤 그 가도 상태 응답 가도 상태 가도 응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또 요런 어떤 그 좀 있으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죠. 정상 상태 이런 어떤 그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댐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버슈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바로 못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출력에 조금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이 표시가 되는 그런 가도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정연파가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그죠? 출력 쪽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 조금 지연돼 가지고 그죠? 조금 이렇게 그 요만큼이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딜레이 지연이 그죠? 지연이 생기고 조금 어떤 그 다른 어떤 이런 어떤 조금 그 뭐 고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주파수 영역으로 이거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보면 시간 영역 그죠? 오실로스코프 시간 영역으로 보면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그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그 화살표처럼 이런 신호 여기가 이제 이 파의 그 주파수예요. 여기 주파수에 요거는 이제 그 Y축은 크기고 진폭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요런 스펙트럼 어널라이즈라 해가지고 스펙트럼 어널라이즈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쪽에서는 이런 어떤 신호하고 이게 좀 자그마한 이런 어떤 그 고조파들이 좀 생겨요. 고조파들이 하모닉 웨이브를 하는데 이런 고조파들이 이런 고조파들이 이렇게 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그런 어떤 부분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좀 더 이제 그 주파수 해석은 시간에 따라서 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이제 회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파수 영역에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면 뭐 이런 어떤 그 구형파 같은 거 이런 어떤 구형파가 이렇게 그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구형파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실로스코프 상에 구형파가 이렇게 보이면 이걸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면 요런 이제 함수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보면 이게. 근데 여기 이제 회로를 통해 출력해서 보면 조금 이제 약간 왜곡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약간 그림이 제가 조금 좀 직각으로 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약간 이렇게 왜곡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입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면 출력에서는 좀 더 조금 이런 고조파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당연히 이런 어떤 메인 스펙트럼도 이렇게 당연히 있고 좀 더 세세한 이런 J, J3 이런 어떤 고조파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신호가 어떤 이 회로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제공되었을 때 출력이 나오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회로 해석에서 직류 해석, 가도 해석, 정연파 해석, 주파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연파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의 크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첨두값 A 피크 대 피크가 있고 첨두값 A 피크 그 다음에 평균값 A 에버리지 시료값 A RMS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정연파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이런 사인 웨이브의 어떤 곡선을 가지는 여기가 뭐 시간축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전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전압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전압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첨두값은 정연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했는데 여기서 최대값은 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최대값의 어떤 전압이 1이다 하면 1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V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인데 뭐 진폭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가 첨두값 A 피크 대 피크는 2V가 되겠죠. 2V. 그 다음에 첨두값 A 피크는 정연파의 최대값이라 했습니다. 앞에서 첨두값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라 했는데 그 정연파의 최대값이 2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V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요거는 1V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하고 실효값을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조금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 정연파를 적분한 면적과 동일한 어떤 직류값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주기, 이제 한 주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라고 이야기를 하죠. T, 한 주기. 한 주기인데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180도까지 한 주기 보통 이제 2파이잖아요. 2파이고 요 중간이 파이 180도인데 그러면 이 0에서부터 0도에서 180도까지는 이제 그 양의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파이 그죠? 180도부터 360도까지 음의 영역인데 요 음의 영역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평균을 취하니까. 그래서 이 양의 영역만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라는 것이 결국 요 전체가 이제 주기지만 실제로 적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가 되는 거고 요것도 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 ft라는 것이 이제 사인 함수라고 했을 경우에 이 에버리지는 파이분의 2 여기가 1이라 했을 때 파이분의 2V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면 0.637 정도 돼요. 0.637V.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표현을 한다면 요 평균값 요 평균값은 0.637 볼트가 되는 거고 좀 요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에버리지 평균은 요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로치를 한번 이제 알아보는데 시로치는 ARM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근 값입니다. 평균 제곱. 그래서 루트가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데 루트 민 스퀘어 그죠? 그래서 요 이제 그 평균 제곱 근입니다. 그죠? 루트 민 스퀘어 이런 어떤 그 RM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같은 영향을 주는 직류값의 값을 나타내는 교류값이다 이렇게 했고 지금 요 식을 통해서 이제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유사하죠. 여기에서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적분을 취하는 이런 부분이 그죠?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요거를 제외하고 똑같잖아요. 요 에버리지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평균인 거예요. 그죠? 요게 평균이고 그 다음에
제곱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곱은 이 있잖아요. 그죠? 제곱. 그 다음에 뭡니까? 근은 이제 루트를 취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루트를 이렇게 취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 R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제 한번 이제 구해보면요. 여기에 루트 2분의 1 볼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이제 대충 0.707 볼트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뭐 계략적으로 요 정도 위치가 조금 에브리보다는 조금 좀 높겠죠, 그죠? 조금 높겠죠, 그죠? RMS는 0.707 볼트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정연파 크기를 지금 이제 알아봤는데, 정연파 크기는 표현하는 게 첨두값 A 피크 대 피크 가장 이제 크기가 크겠죠. 최대값과 제소값 차이니까 2볼트라고 1볼트라고 이 최대값이 1볼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볼트가 되는 거고요. 그냥 A 피크치는 정연파의 최대값이니까 그냥 1볼트 이렇게 되겠죠. 평균값은 그 한 주기 동안 정연파를 적분한 면적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파이분의 2 이렇게 나와서 0.637 이렇게 정도 볼트가 이렇게 나오고, 실효치는 그런 어떤 평균값에 대해서 제곱근값을 RMS를 취한 값이니까 0.707 이렇게 나와서 가장 낮은 게 평균값, 그 다음에 실효값, 첨두값, 첨두값 이런 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